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이나 비즈니스 대담, 오늘은 산동 비즈니스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산동성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가깝기 때문에 뭐 배 타고도 갔다 오신 분, 특히 칭다오 정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알려지지 않은 것들,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산동 비즈니스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오늘 컨텐츠를 좀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동에서 생활도 하셨고 오늘 전재현 대표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옌타이 지역에서 한 3년 주전으로 있었고, 다른 데는 이제 주로 청도하고 웨이팡 쪽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웨이팡은 어떤 동네입니까? 청도하고 치방하고 사이에 있는 게 웨이팡이거든요. 청도에서 호텔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 예. 그쪽에는 진짜 뭐 음식도 맛있고, 왜냐면 거기서 바레만이 멀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잠시, 그러면 산동 요리가 중국 4대 요리 중에 하나인데 루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산동 그렇죠. 양칭이 예. 옛날 노나라. 제가 느낀 바로는 연해 지역에 있는 하나 음식이 해산물이 많은데 맛있어요. 왜? 내륙으로 가니까 진짜 짜기 시작하고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소금 산지가 많고 정점이 만드는 데 많으니까 풍부하게 소금을 많이 뿌렸었죠. 웨이팡이 비즈니스로 어떤 게 또 있길래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가십니까? 화학 공장들도 많이 있고요. 예. 웨이팡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정제염 공장도 많습니다. 중국 사람은 정제염을 주로 씁니다. 우리는 소금을 바다 천일염이라든가 바닷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데 많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 암염이라 해서 지하에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도 천일염이 있긴 있습니다. 바레 쪽 지역도 천일염 좀 있고, 조금 내려가면 감수성 지역까지 가서 염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공업용으로 많이 쓰고, 식염은 주로 정제염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웨이팡은 저한테는 석사 받았던 동기가 거기 부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팡이요, 세계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하는 곳이 웨이팡입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하는 건데 그런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교육도시고 공장, eng장부터 해서 뭐 태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호전, 뭐 양산박도 그렇죠. 있고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동도 그 내륙이나 연에 따라서 좀 산동 사람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 기억에는 산동 가면 술 못 먹으면 비즈니스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산동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술 공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산동성에는 그 고량주가 50도, 55도 높은 도수의 고량주가 없습니다. 렌탈 군양도 그렇고. 예, 산동 사람들이 이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 공장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40도짜리들이 많고 50도 이상 되는 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청도를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산동 사람 술 잘 먹는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산동도 크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북방 사람이지만 이쪽 연해 쪽 사람들하고 내륙 쪽 사람은 또 다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 건주 처음 갔을 때는 진짜 술 안 먹으면 비즈니스가 안 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느낌도 들고, 요즘은 술이 좀 덜 마시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느끼는 게 산동은 특히 별로 좀 사투리도 있잖아요. 산동 말투가 좀 투박하게 들려요. 저도 이제 그 옌타이 지역에서 한 3년을 살았는데, 처음 가서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하듯이 웨이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산동 사람들은 개구이싱 그렇게 그 여보세요를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을 때는 나한테 뭐 화난 일 있나 그렇게 느꼈는데, 객관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처음 접할 때는 산동 사람이 좀 투박하게 보이지만 실제 산동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서로의 믿음을 주면은 산동 사람만큼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뭐 덧붙이자면 사실 공자의 고향이 아닙니까? 그 공자의 후예들인 산동 사람들이 예의를 그래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산동성 사람들에 대한 비즈니스 할 때는 예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산동성은 우리나라하고 가깝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역제안도 많이 합니다. 칭다오나 웨이하이나 뭐 옌타이는 거기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국에 사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FTA를 하면서도 뭐 웨이하이랑 인천이랑은 또 이제 비즈니스 연결고리, 연태랑 그다음에 우리 뭐 새만금이랑 연결고리 뭐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어쨌든 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수출이 뿐만이 아니라 또 시장으로서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에서 산동성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스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정리하면서 우리 한 말씀. 사실 우리가 산동성에 들어갈 때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쌌지 않습니까? 강수성보다는 산동성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산동성 자체가 그 지역적인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교통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실제 우리가 청도를 통해서 산동성을 통해서 전체 중국 어떤 내륙 지방으로 들어간다든가 큰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물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연태도 그렇고 청도도 그렇고 또 밑에 쪽에 일조도 그렇고 다 큰 항구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동성을 좀 활용을 할 때 옛날에는 인건비가 싼 거를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교두보로 활용을 하는 전체적인 중국 전역을 특히 저쪽 서남 지역이나 서북 지역을 갈 때 산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제 커져갔죠. 요즘은 가장 핫한 이슈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인데 국경 간 전자상거래, 또 이제 전 지역으로서 위에나 연텐 물류 창고로서 역할. 그렇죠. 한동 인구 1억이 넘는 성이죠. 네. 내수 시장으로도 커져갔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갔고 정말 옛날 칭다오는 우리 기업들이 많을 때는 한 8천 개 정도 있을 만큼 아깝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한국 가까운 지역에 인구가 1억이 넘는 동이 있다는 게 그때는 한국 기업들 때문에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조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시를 가면 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네. 있어요.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한국 그 자동차 부분이 내수가 좀 힘들면서 같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 얼마나 많느냐. 이제 과거에 현차나 기아 자동차 믿는 게 아니라 그 중국 로컬 기업, 다른 글로벌 기업들한테 부품을 하기 위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시장을 우리가 뭐 지금 한 10몇 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 중국 경영연구소에 물어보시면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중국 경영연구소 산동 빈스 대담으로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